자, 오늘 오행론 두 번째 시간이죠. 오행. 자, 오행에서 앞에 첫 번째 시간에서는 대략적인 목화토금수의 운동 방향을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지루하실까봐 간단하게 이제 이 뭔가 하나 사주팔자에 오행이 정해짐으로 인해서 재관 식인비가 정해져서 거기에 따른 것을 쓰고 살면 분에 맞음으로 오랫동안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2시간 동안 했었어요. 그죠? 간단하게 1분 만에 제가 앞에 했던 걸 끝냈습니다. 그걸 했었어요, 그걸. 그리고 오늘은 세부적인 테마별로 인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거예요. 접근을 해보자. 자, 첫 번째, 부모운에 관해서요. 부모운. 자, 부모운에 관해서 목화토금수는 과연 어떻게 쓰일 것인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목화토금수라는 인자를 볼 때 기본적으로 금전인연이 강하다는 것을 어떤 오행을 보고서 금전인연이 강하다고 표현을 할까요? 금이죠, 금. 그죠? 그러니까 부모운을 볼 때도 이제 월에, 이제 자표론상에 보면 월이 부모 형제 자리잖아요. 그죠? 이런 월에 이런 금이 차지하고 있으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양인격이라 하더라도 양인격의 기본 특성은 뭡니까? 재물을 파한다는 거잖아요. 재파. 자, 재파라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인데 양인은 꼭 재물만 파는 게 아니에요. 관도 파하고 인성도 파하고 식상도 파하고 재성 뭐 다 파는 거예요. 좋은 거는 다 같이 간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금이 있으니까 이거는 금전적 혜택이 부모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파더라도 내가 받아야지 깨먹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부모한테서 양인격이라도 재물을 정말 받을 수 있는 것과 못 받는 게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월에 이런 식으로 금이라는 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 부모한테 이제 재산적, 경제적 혜택을 받고 그리고 나서 깨트려지는 작용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게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양음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음으로. 자, 목, 화, 토, 금, 수라고 갈 때 보통 요 목과 화를 기준으로 해서 토를 중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는 우리가 양의 영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수와 금은 뭐예요? 음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보통 양의 영역은 이제 정신적인 분야예요. 정신적이고 음이라는 거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즉 경제적 혜택도 뭐냐면 이 금이라든지 수가 월에 와 있을 경우에는 금전적 혜택을 입고 파는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목이나 화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혜택만 받는 거예요. 실제로 본다면. 이 토는 가운데 있는데 이 토라는 것도 약간 인성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의 구간으로 조금 편입을 시켜줘서 우리가 해석을 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권역, 음권역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는데 부모운에 봤을 때는 이 토까지를 음권역으로 넣어줘서 이렇게 잘라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명조가 하나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명조인데, 자, 이 팔자를 볼 때, 자, 우리가 격용해서 따진다면, 이 좌우묘유는 투출 안 돼도 성격으로 잡잖아요. 그죠? 성격으로 잡는데, 여기는 천간에 투출까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면은 유라는 게 가을, 건한 거예요. 건한 거. 그죠? 그런데 또 이게 사음의 자리란 말이에요. 사음. 그죠? 사음, 이양 사음이라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신자진, 뭔가 약간 조우가 왜곡되어 있긴 해요. 약간 왜곡되어 있는 팔자인데, 요게 뭐예요? 격용으로 따진다면 경이 유를 봐서 양인격에 해당하죠. 양인격. 양인이라는 게 재물을 파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부모한테 혜택을 입고
그리고 재물을 깨뜨려 먹더라는 거예요. 왜? 음건역에 월에서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와 대비되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부모가 준 건 없는데 확실하게 못 살았으면서 정신적인 혜택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모 자동차 재벌 회장님이 요거와 비슷한 케이스인데 부모한테 확실히 가난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클 수 있었다. 네. 그게 바로 정신적 혜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목화는 정신적 혜택, 금수는 이제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단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원팔자가 왔는데 재운이 왔다는 거예요. 재성운이. 자, 요때는 깨먹겠어요? 돈을 벌겠어요? 벌 것 같다. 기본적으로 이 양인격의 특징이 재물을 한번 털고 다시 일어선다는 별이 있어서 재운이 왔다고 해도 그게 안 털어먹었으면 털어먹고 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양인격이라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유산 상속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팔리지 않는 부동산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40 이후에 그걸 현금화 할 때만 내 것으로 지켜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받았기 때문에 깨먹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오행 중에서도 음의 영역에 해당하는 지지를 월에 가지고 태어났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재운이 와면은 보통 재물 활동이 시장이잖아요. 무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 활동을 벌일 수 있는 활동처가 생겼는데 이 양인격의 특성상 그것도 운에 상관없이 깨먹는 작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 수를 본 경우, 그 다음에 을이 수를 본 경우, 이런 경우가 또 특징적이 있는데요. 요 토라는 것도 우리가 보면은 천간으로 무와 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지로는 진술충미가 있어요. 그죠? 토. 그죠? 무기는 정신적인 것이고, 요거는 뭔가 실질적이고, 경제적 혜택을 주는 뭔가 토라는 거예요. 근데 이 토도, 이놈의 토도 등급이 있더라는 거예요. 등급이. 그 중에서도 진하고 미는 그나마 약간 토의 작용이 있어요. 토라는 게 어느 작용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천간으로 본다면 갑을 병정, 그 다음에 무기, 경신, 임계. 자, 이렇게 위쪽에 존재를 하죠. 그죠? 윗단에. 그러면서 뭔가 화와 금을 소통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이 무기라는 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양운동과 음운동의 중간에서 중매자 역할을 하는 것. 요게 오행적인 토의 역할인데, 자, 그러면 진은 어떻게 보면 요 단계에 있겠죠. 그죠? 봄의 끝단이니까. 그죠? 그 다음 미는 요 단계에 있겠죠. 위치상 본다면. 그죠? 그럼 뭔가 이거는 약간 위치상 보니까 오행적인 토의 역할도 하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술하고 축은 어디겠습니까? 술은 여기고 축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오행적 토의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못하겠죠. 자, 그렇게 봐서 이런 갑술일주라든지 이 술월의 갑일주라든지 을월의 술월의 을일주 같은 경우에는 해석 차이가 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요거는 술월의 을일주 같은 경우는 정제니까 금의 여기가 많이 넘어와 있는 걸로 봐서 이건 약간 안정적인 혜택은 그대로 남아 있는 반면에 이 갑이 수를 본 경우에는 판이하게 틀려지더라는 거예요. 자, 갑이 수를 본 거는 육친상으로 뭐가 됩니까? 편제가 되죠. 네. 편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굴곡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굴곡이 있다.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위치상으로 제대로 된 토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편제니까 기복이 있으니까 남들이 볼 때 껍데기는 와,
많이 받은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내용물은 허브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을 갖다 여기서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대개집에 가면은 그런 문구가 있답니다. 나를 아는 자는 버릴 것이 없다고. 나를 모르는 자는 그죠? 취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제 금은 원래 금전이라는 것 뜻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수 같은 경우에는 모여든다라는 거, 응집성이라는 거예요. 응집성. 그래서 이것도 금전 혜택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응집이라는 게 뭡니까? 금도 마찬가지로 작은 공간에 가치 있는 것을 주워 담아 모은 거잖아요. 수도 마찬가지로 작은 공간에 가치 있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삼라만상이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죠? 씨앗에서 뭐가 나옵니까? 꽃, 풀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잖아요. 모든 삼라만상이 실제로는 다 들어간 게 수예요. 네네. 같은 토라가 아까 전에 술은 토의 역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얘는 혜택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세기복이 심하다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절적으로 따지면 이제 신유술까지 가을을 보니까 네네. 검으로 바꿔야 근데 육친적인 속성이 편제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을은 정제니까 그나마 나은데,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고, 갑은 편제니까, 편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극단을 친다라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잘 나갈 때 무조건 우선적으로 받아줘야 되겠죠. 안 나갈 때는, 네,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쫄딱 망했겠네. 그러니까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부모 혜택이라든지 경제적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들은 월에 토라든지 금이라든지 수가 있을 경우, 자, 토도 이 축과 술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작용력이 적다. 그죠? 그 다음에 육친상으로 정제냐 편제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리고 토라면 진이라든지 미가 있어줘야지 그나마 경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다. 그다음에 진도 실제로 조금 뒤에 가서 배우시는데 얘가 제대로 털어놓는 구간이 또 작아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요 패턴인데 술에 갑인에 병인. 자, 이런 경우가 부모 혜택을 물려받긴 물려받는데 무엇을 물려받느냐? 그죠? 정신만 물려받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편제가 월지 아니고 월간에 있으면 내용이 좀 달라요. 월이네 천간에 뜬 것은 지지 세력을 봐야 돼요. 지지의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냐 못 받냐가 나오는 거예요. 천간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혜택들이거든요. 원래는. 저 을묘가 영으로 가면은 뭐 관계없습니다. 을묘 영이랑 그러면 이게 술이 들어오잖아요. 또 허브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모든 사람이 다 정신적 혜택만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보통 10명 중에 한 7, 8명이 정신적 혜택을 많이 받고 나머지 한두 명은 경제적 혜택을 보이는 사람도 있더라. 단, 그런 사람들도 양인격의 특성을 그대로 쫓아서 재물을 한번 파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작용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역으로 되겠죠. 받는 사람이 10명 중에 7, 8명이 경제적 혜택을 받고 그리고 나서 깨어 먹고 경제적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한두 명 예외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어쨌든 경제적 혜택을 받는 거는 이제 월지가 금이나 토나 수가 되었을 때 경제적 혜택을 입고 그리고 나서 재물을 파는 작용이 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모운은 오행은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 양이냐, 음이냐, 양은 정신적인 혜택, 음은 실질적 경제적 혜택을 입을 수가 있겠다. 이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형제운입니다. 형제운.
번째. 형제운에서 우리가 조우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형제운은 실제로는 다소, 그죠? 형제의 숫자가 많다 작다로 논한다고 했죠. 네, 형제의 수예요. 형제의 수가 많다 작다. 자, 요 논리로 가는 원래는 보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부모 상속 유산을 받는데, 그죠? 엄마 아빠 거 내 많이 주고 지 작게 가져가면 형제운이 좋은 거고 아니면 지가 많이 가져가면 형제운이 없다라고 보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어쨌든 원래 다소로 의해서 원래 그 형제운을 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는 보통 월지를 봐서 이제 월의 환경이죠. 월의 오행에 따라서 이 숫자를 본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운성의 왕세강력에 따라서 이게 다소를 갖다가 논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앞에 우리가 조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우 실조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축월에 개일주인데, 그죠? 그렇게 하면 조우 실조가 되니까 형제의 숫자가 많은데 조우가 실조됐으면 형제도 또 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예. 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 월의 오행 숫자, 자, 그게 목, 화, 토, 금, 수 해가지고, 목은 뭡니까? 숫자로 3, 8, 화는 2, 7, 토는 50, 금은 뭐죠? 4, 9, 수는 1, 6. 자, 이렇게 해서 형제의 숫자를 논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애를 많이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예, 산하 제한을 해버리죠. 그죠? 과거에는 그냥 산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놓는 사람은 이 숫자까지도 나왔어요. 그죠? 근데 요즘 이래 놓으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내가 애 놓는 기계냐 하면서 바로 큰 소리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뭔가 우리가 여자 입장에 봤을 때는 보통 자식을 식상으로 보잖아요. 식상의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는 요 흐름일 때는 양질의 자식.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터닝 포인트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려 하는 성질 때 양질의 자식으로 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뭡니까? 불량자식이 되겠죠. 불량자식. 예? 근데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옛날에는 이걸 그대로 다 따라서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나 충에 의한 자식들은 과거에서는 의학의 발달을 안 했으니까 자연 유산이라든지 애가 자라다가 아파서 뭐 죽거나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근데 현대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좋은 시절을 안 낳고, 그죠? 자기 딴을 생각한 게 이 시절에 놓는 거라. 그래서 이런 왜곡성이 많아서 자, 이 월의 이 오행의 숫자를 가지고 뭔가 형제의 수를 논하기에는 현대 사회에서는 적용이 좀 어렵더라는 거예요. 어렵더라. 옛날에 과거에 원수표라는 그 지지로 봅니까? 천상으로? 보통 지지를 많이 보기는 해요. 네네. 지지를 많이 보는데 그것도 다 안 맞더라는 거죠. 옛날에 이것도 비신법이라고 또 있어요. 형제 숫자 맞추는 거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그닥 요즘에는 효용이 없어요. 효용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을묘의 갑,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팔자에 잘생긴 거 하나면 있어도 잘 산다라는 논리가 이거든요. 요 같은 경우는 을묘가 굉장히 잘생겼죠. 네, 여기 형제의 숫자가 많거나 적거나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죠? 예를 들어서 한 명이라도 잘난 형제와 같이 인연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 여동생이 전지현이다 이러면은 저 덩달아 잘 나올 수 있겠죠. 전혀 그렇게 안 나와서 그렇지. 그죠?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게 막 희생적인 차원만 말을 했었는데 희생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이라든지 같이 형제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생긴 거 하나만 있어도, 똑똑하게 잘생긴 거 하나만 있어도 잘 산다는 논리가 이렇게 잘생긴 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근데 팔자를 딱 보시다 보면 잘생겼다 싶으면 공막 맞아 있고 옆에 축 맞고 형 맞고 그것도 아니면 원진 맞고 그것도 다 빠졌다니까 격각 맞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짬뽕이 돼요. 범벅이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쓰기가 어려운 거라 잘생긴 글자가 없어지는 거죠. 참고로 이제 우리가 토의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많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많다. 토란 걸 우리가 잡것이라고 하잖아요. 잡것. 그래서 이제 월이 토일 때는 형제의 숫자가 좀 많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형제 운에는 그닥 오행이 많이 안 쓰여요. 오늘도 진도를 또 빡시게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3번째 차트로 갑니다. 학습운. 자, 학습은 여기 들어갈 건데, 이제 앞에서 보통 우리가 음양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수부족이라는 용어를 앞에 썼었어요. 그죠? 요거는 그냥 음부족이라는 얘기예요. 음부족. 음양에서는. 왜? 음을 대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수니까 그렇게 보통 쓴 거였어요. 그 다음에 차별화 두는 게 이제 오행에서는 수부족은 수가 드러나지 못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 차이가. 자, 이 정도로 일단 뭔가 이렇게 음부족하고 수가 없다는 것은 오행과 음양에서는 차이를 두고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목화토금술 한번 볼게요. 오행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요 오행 중에서도 기억력에 해당하는 오행이 뭘까요? 수가 기억력을 조장했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보면은 수가 많아요. 수라는 게 뭡니까? 다 아래로 모이려는 성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엉덩이를 붙이고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힘도 어떻게 보면 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잔머리를 잘 쓰는 것도 수라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억력 쪽에서는 수를 본다. 그 다음에 요 화하고 금은 정리 판단의 인자로 보시면 돼요. 정리 판단. 그 다음에 목 같은 것은 목이라는 게 뭔가 드러내는 행위잖아요. 드러내는 행위. 그죠? 그래서 표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는 어중간해요. 중간에 조절자가 있습니다. 조절자.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목화 금수가 공부에는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수가 왜 이게 인예 신의 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력을 요구하는 분야는 무조건 기억력인 수라는 거예요. 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의 죽음의 세계와 마찬가지거든요. 잔다라는 거예요. 잔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 이쪽에 학습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도 보면 잠자기 전 20분 전에 공부했던 게 누워 자고 일어나도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학습 효과라든지 정착이 더 잘 된다.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이 수라는 수행의 동작, 저장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한번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 잠자기 전에 한번 딱 보시고 주무셔 보십시오.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책을 보면서 자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수라는 거 우리가 요걸 또 이제 두 가지를 또 나눌 수가 있어요. 목과 금, 그 다음에 수와 화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수와 화는 보통 융통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융통성. 그 다음에 이거는 목과 금은 뭔가 도구적인 창문으로 실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융통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 하는 공부 있잖아요. 어릴 때. 그때는 이 수화가 있어야지 잘해요. 근데 오랫동안 공부하는 것. 즉, 지구력이죠, 지구력. 실천력이니까 지구력. 이런 것들은 오히려 목금이 더 공부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 공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체력전이죠, 뒤에 가서는. 네, 목금으로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고적으로 이것 떨어지고 요것만 가지고 있는 애가 있고, 지금 언니가 예를 들어서 수화가 굉장히 발달했다면 그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막 맨날 이 돌대가리님 그것도 못하면서 싸움이 맨날 일어나는 케이스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과 토금수에 따라서 공부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육친하고 약간 대비되는 개념인데, 무일주나 기일주 같은 경우에는 수가 우리가 지로서 기억력이라 해서 공부에 관한 굉장히 좋은 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기일주는 어떻게 돼요? 에? 무기일주는 재성으로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들이 공부를 못하냐?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는. 무기일주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항마라 그러잖아요. 재운이 오면. 그러니까 무가 예를 들어서 자연식 깔고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재성을 깔고 있으니까 이제 딱 정제니까 될 만큼만 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공부는 그렇게 자기가 쏙 내껴서 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얘들이 보면 머리가 비상해요. 그래서 뭐냐,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 같으면 게임이라든지 로봇 이름 외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요즘 엄청 많대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제 아들도 기토 일주거든요. 다 외워요. 5살짜리가. 그 새로 나온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지 이름도 못 쓰면서, 그죠? 그게 다 알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돈 된다라든지 자기가 필이 꽂힌 것들은 정말 이 수라는 저 기억력 때문에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보면,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전공을 정해줄 때가 뭐를 정해줘야 되겠느냐? 이랬을 때 보통 두 가지 타입으로 가요. 두 가지 타입. 보통 오행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오행적인 것도 쓰고요. 두 번째는 육친적인 것도 써요. 참고로 오행보다는 보통 이게 이제 자의 부분하고 많이 맞물리게 돼요. 자의. 자, 참고로 자라는 거는 해자축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죠. 그죠? 해자축은 정적입니까? 동적입니까? 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종교, 철학. 자, 이런 곳에 맞물리기 쉽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육친적으로 보면 얘가 정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를 쓸 수 있겠어요? 상과 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공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가감법이 있어요. 가감법. 즉, 언제 오행을 먼저 적어주고, 언제 육친을 먼저 적어줄 것인가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선우가 있을 거잖아요. 무조건 얘들이 교육, 종교, 철학을 먼저 할 것인지 상과를 갈 것인지 차이가 나겠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진이 있다든지 사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자, 이럴 경우에는 상과를 가요.
상과를 먼저 가요. 왜냐? 자, 이 무가 요 진의 록지죠. 록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예요? 관대지죠. 비겁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인성을 가지고 있죠. 뭔가 이걸 내가 짝지을 만하다는 거예요. 짝을 지을 만하니까 내가 이것을 재물로 취하겠노라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과를 가게 되는 거예요. 상과가 우선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교육, 종교, 철학은 뒤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술이나 해가 이런 식으로 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두컴컴하잖아요. 그죠? 다 불 꺼졌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오행적인 관점이 먼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요거는 다 적어줘야 돼요. 왜 다 적어줘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팔자도 운이 4, 5, 미 운으로 흐를 때는 자기도 상과 간다고 난리를 펴요. 왜? 운은 임금이니까. 내가 이것을 짝지어 볼 만하다. 내가 세력을 얻었으니 힘써 볼 만하다. 내 걸로 취할래. 근데 운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그래가지고 신, 유, 술, 해, 자, 축 가면 요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힘을 못 쓰죠. 자, 요때는 뭐로 갈란다? 다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상과 갔다가 갑자기 교육대 간다든지 사범대 간다든지. 그건 이제 지지 짝이에요, 짝. 식상과 짝 지었잖아요, 식상과. 교육이라는 이런 표현 잘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 무신일조 같은 경우에 갑자기 또 이상이 되는데, 자, 이 팔자의 관성은 뭐가 돼요? 얘가 관성이니까 어디 뭐가 드러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들이 관성이라는 거예요. 관성이 이 자리에 뭐가 되죠? 네, 이거는 지금 요구하기가 아니고, 잠깐 해드린 거예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운이 바뀌니까 얘도 직업을 이제 자기 전공을 바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갖다가 내가 능히 이기려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제 그 죄를 취하려고 가는 것이고, 그죠? 그게 힘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두컴컴하면 나는 꿈을 꾸노라, 나는 시를 쓰노라 이러면서 교육, 종교, 철학 쪽으로 더 잘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관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친적인 인자가 강할 것이냐, 아니면 오행적인 인자가 강할 것이냐는, 자, 이거는 딱 그 논리가 뭐냐면 세 가지 논리예요, 세 가지 논리. 첫 번째, 반갑다. 두 번째, 짝지울 만하다. 세 번째가 세를 따른다. 자, 참고로, 자, 예를 들어서 뭐 진이 있고 사가 있을 때, 우리가 원래 자축월은 뭐부터 보라고 했습니까? 조우를 보라고 했죠, 조우. 그죠? 그러니까, 아, 이건 너무 추우니까, 실제로는 사가 더 반가울 수가 있어요. 그죠? 반갑다. 이해가십니까? 사가 더 반가운 논리가 있는데, 왜 이걸 안 쫓아가느냐 하면, 네? 아니요, 인간의 논리예요, 인간의 논리. 자, 집에 자녀분 키우셨죠? 네? 남자애가 중학교 이상만 되면 여자친구 쫓아가지 엄마 품에 안 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참고로 저한테 로또 복권 당첨이 내가 200억이 떨어진다면 내가 그걸 못 짊어지고 가도 난 그걸 취하려고 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인성은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갑다의 논리를 안 쫓아가고 내가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짝지을 만하다 논리로 가서 이런 경우에는 상과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짝지을 만하면 무엇이 무엇하고 짝지을 내가 힘을 얻었죠. 그러니까 죄를 내가 짝지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상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아까 같은 술이 있고 해가 있는 경우에는 뭐예요? 내가 세력이 없죠?
그러면 요 오행적인 파트, 세를 따라서 간다라는 거예요. 자, 요 논리입니다, 요 논리. 참고로 박정호 원장님은 이거 가르치면 다 가르쳐 줬다고 하사가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오행이 실제로는 아니라 자의적인 부분이에요, 자의적인 부분을 먼저 쓸 것이냐, 아니면 육친적인 부분을 쓸 것이냐. 자, 여기에서 먼저 적용하는 것은 자, 요 세 가지 법칙을 그대로 따라서 쓴다라는 겁니다. 예. 참고로 이런 경우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세를 따른다로 가야 돼요. 세를 따른다. 자, 이러면 자기가 약하죠. 그죠? 관의 제어를 받으니까 신강신약은 관사의 유무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육을 하든지 이런 쪽이 제일 맞죠. 그죠? 교육. 이렇게 세력을 따라서 쓰면 좋은데, 자, 예를 들어서 사오미. 자, 요는 운이 오면 내가 힘을 받죠. 그 다음에 목의 세력은 서서히 힘을 잃죠. 그죠? 봄 다음에 여름이니까. 예. 그럴 때는 자기가 상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취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인묘지는 뭐를 따른다? 목을 따라서 새를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게 어정쩡한 운이 뭐냐면 신유술이에요. 이런 사람이 신유술 운이 오면 난중계류가 되는 거예요. 난중계류. 극단의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새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얘의 힘이 이때 어떻게 돼요? 제대로 발휘가 안 되죠. 그죠? 하고 얘는 자수를 12운성으로 들어봐도 이때는 어떻게 돼요? 쇠병사지로 가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제일 폼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새를 따른다라는 공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보시면 과거에는 학업이라는 게 승관 발제 시대였어요. 시 한 수 잘 쓰면 과거에 합격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사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과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오행만 가지고 이걸 다 정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 학업은 같은 경우에는 오행과 육친을 같이 섞어서 훈련하시는 이제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옛날에 뭐 목화통명이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참 문장의 수레에서 뭐 장원급제다 이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요 정도로 해서 저기 학습운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진반편은 시간이 걸리니까 5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